실제로 지금 거품 기미가 있어요. 너무 쏠렸어요. 너무 쏠려서 네. 오늘부터 꺾여도 할 말은 없어요. 여러 분석가들이 2000년 닷컴 버블에 버금가는 쏠림 현상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 빠지는 건 동의. 네. 빠져서 주가가 전저점을 테스트할 것이라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동의. 하지만 닷컴 버블과 같은 그러한 거품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경기 안 좋을 거란 얘기는 뭐 많이 하고요. 지금 미국도 부채한도 협상하면서 이 뭐 돈을 잘 안 풀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주가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가면 저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런 그 증권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코노미스트의 경기 전망을 주식시장에 바로 반영하면 큰일 난다. 그 얘기 좀 들으셨죠? 좋은 말씀이죠. 네, 저도 많이 듣고 근데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코노미스트들은 가능하면 논리적이고 데이터 중심이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시장은 순간순간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감정에 휩쓸리고 궁극적으로는 큰 추세로 봤을 때는 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분석가들의 말이 조금 맞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조금 짧게 구간을 쪼개서 보면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켄 피셔 책을 읽으면서 역발상 주식 투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구루들도 실패 확률이 30%다. 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위안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한 30%는 시장에서 실패한다. 네네네. 하물며 분석가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에 집착하는데 데이터라는 것은 다 과거 일이잖아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해석하는데 거기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를 해석할 때 그 최근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확증 편향. 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의 데이터에 더 집착하는, 몰입하는 그러면서 조금 전망이 흐트러지는 거죠. 사실은 미래의 주가는 이미 저만큼 달려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알량한 현재 또 최근의 데이터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드리면 전문가들은 바보가 되기 싫어합니다. 공개적으로 바보가 되는 걸 좋아하는 전문가들이 어디겠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대중들보다 훨씬 더 전망을 바꾸는데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잘 안 바꿉니다. 바꾸더라도 남들이 눈치채지 않게 서서히 바꿉니다. 네, 왜냐하면 바보가 되기 싫으니까. 그렇기 약간 때문에 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네.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달리 움직이는데 감이 좀 아니야.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추세야. 라고 생각해도 바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일수록 틀릴 확률이 높고 켄 피셔 필립 피셔의 아들이잖아요. 피셔 인베스트먼트 회장이시고. 우리 인터뷰했죠. 네, 그분이 어쨌든 모욕의 달인이라 그랬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적당히 똑똑한 사람들을 모욕시키는데 달인이다. 특히. 그러니까 분석가들을 모욕시키는데 달인이라는 거죠. 미스터 마켓은. 그런 게 항상 가슴에 울립니다. 저도 뭐 겸허하게 뭐 한계라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왜 하냐. 기준점을 잡아드려야 되잖아요. 항상 틀리더라도 누군가는 틀릴지라도 기준점을 잡아서 판단하실 수 있는 고객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애널리스트 역할이고 이제 제 역할인 것 같고요. 네.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네. 하여튼 뭐 엄청난
뭐 공부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이제 제시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 판단을 이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저희는 그걸 이제 참고를 해서 그렇죠. 또 저희의 기준을 잘 세우면 되는 네. 거겠죠. 자, 그래서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기준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기승전 가장 중요한 게 뭐 현재 경기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경기 상황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거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이끌 만한 정도의 수준이냐, 현재 경기가 그렇게 나쁜가? 라는 질문부터 먼저 이렇게 보면 네. 제 생각에는 뭐 자료를 한번 보시죠. 제조업 활동 지수가 소폭 둔화되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호합니다. 이 자료는 3프로 앱에 올라와 있고요. 방송 전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또 다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실질 소득인데 지난주에 PCE가 발표됐죠. PCE 발표되면서 아마 소득이 0.8%인가 그리고 실질 소득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득은 0.5%인가 아마 올랐을 겁니다. 굉장히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지금 위에 게 이제 그 물가를 감안한 실질 가처분 소득입니다. 미국의 장기 추세선 밑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기 추세선 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소비가 둔화될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조금 소비가 둔화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연준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실질 소득이 장기 추세선 밑이니까 아마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거야. 그런데 좀 시차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실질 소비 지출을 보시면은 추세선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추세선 아래로 떨어질 거야. 빨간 선이랑 파란 선이 뭐죠? 빨간색 선은 소득이고요. 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 밑에는 소비. 소비. 근데 컨섬션. 박사님, 그 미국의 물가가 1년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 물가를 그냥 정신이 없어서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든 그냥 그걸 테이크 하잖아요. 갑자기 소비의 총량을 소비의 건수라든지 이런 걸 줄이지 않고, 그죠? 그러면 그 소비는 오른 물가니까 금액으로 환산한 소비는 그 레깅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 명목 소비는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기간 아니냐. P 곱하기 이거죠. Q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선인 실질, 물가를 감안한 그 사람들의 소득은, 인컴은 지금 좋지 않다. 정말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이번에 갔다 오시면 그렇죠. 정말 진짜 이런 표현을 아침에 드리겠는데 진짜 살인적인 물가라는 게 뉴욕이나 이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거든요. 야, 이 물가를 이 소비 여력이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네네. 한국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오히려 푸근해지는. 네. 그 실질 소득에서 이렇게 확 높아진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실질 소득 낮아진 부분을 좀 이렇게 채워주는 건가요? 왜냐면 이제 소득이 많이 있었는데 소비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축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걸 지금 쓰는 겁니까 혹시? 그렇죠. 정부에서 쏴준 돈이 저축으로 보조금. 쌓여 있고 네네네. 이 돈으로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장기 추세선보다 상당히 아래쪽에 실질 소득이 찍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지 않으니까 사상 최저의 실업률이니까 거의 완전 고용 상태니까 사람들이 주급을 받아서 쓰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추세선 밑이라는 것은 결국엔 실질 소비 지출을 이 아래로 꺾이도록 유도할 거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4월 소비 지출이 전월비 소비 지출이 명목 소비 지출입니다. 0.8% 늘었고 개인 소득이 전달 대비 0.4% 올랐어요. 그리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은 0.5%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 굉장히 낙관론 쪽에 쏠린 분들의 의견은 피벗이었잖아요. 그동안은 예. 조금 지금 주춤했지만 예. 주춤해지고 있지만 이 피벗은 저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올해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내년 3월 정도나 돼야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지금 6월 14일 그 FOMC 전 6월 13일 날 이제 5월 CPI가 나옵니다. 5월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제 생각에는 인상 가능성도 지금 선물 시장에서 보여줬듯이 갑자기 늘었어요. 한 5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동결을 할 것 같아요. 동결하고 조금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7월 달까지도 고용과 물가 지표가 계속 높으면 7월 달에 인상할 것 같습니다. 25bp. 그래서 7월에요. 네, 그러니까 25bp 추가 인상은 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결은 아니다.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다. 6월 14일 FOMC에서는. 네, 그래서 낙관론자 분들이 얘기하는 피벗은 조금 물 건너가고 있고 그것은 경기 상황이 아직까지는 좋기 때문에 그렇고 이 얘기는 사실은 또 비관론자들이 경기가 조금 꺾어질 거다. 경착륙할 거다라는 논리를 지금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낙관론, 비관론 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비겁하게 박스권이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실제로 S&P 500도 4,200을 저항선으로 박스권이죠. 뭐 한 9개월, 10개월째 박스권이고 네. 대신에 그 시장에서 안에서의 움직임은 박스권이 아니었죠. 네. 아무튼 비관론자와 낙관론자들의 논리, 그러니까 낙관론자들은 피벗이 있을 거다. 물가는 헤드라인 물가가 잡혀가고 있지 않느냐. 경기는 좋다. 금융위험은 뭐 말도 안 된다. 충분히 대응 능력이 있다. 뭐 논리의 모순이 있군요. 네, 이런 공기도 것들이 좋고, 네. 피봇도 있고. 네. 그렇다고 비관론자들의 말이 맞냐? 또 틀려요. 경착륙도 없고 금융위험도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근원 물가는 뭐 물론 맞죠. 근원 물가는 잘 안 잡혀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잡혀가잖아요. 방향성 자체가 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플랫한 거지.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과열이다. 사실 몇몇 종목이 과열이지. S&P 500 IT 업종의 PER이 지금 23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 포워드 EPS 기준으로 그 정도가 뭐 어마어마하게 버블을 일으킬 정도의 과열은 아니잖아요. S&P 500 전체는 18.5배고. 그렇죠. 그래서 비관론, 낙관론 다 틀립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네네네. 두 번째는 그래서 뭐 결국에 뭐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물가는 천천히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금리 못 내리는 거고. 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로 한번 우리 박사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금리는 예. 못 내립니다. 예, 못 내린다라는 거죠. 최근에 뭐 로레타 마스터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닐 카시카리, 제임스 블러드, 크리스토퍼 월러 뭐 다 줄줄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금리 인하 좀 꿈 깨라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저는 연준의 전체적인 뭐 그분들이 다 이코노미스트들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보는 그분들의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물가는 보시는 것처럼 안 잡히잖아요. 코어 물가, 코어 PC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코어 서비스, 코어 서비스가 빨간색 선 왼쪽에 네네. 왼쪽 차트에 빨간색 선. 이게 코어 서비스는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곡물, 음식료, 주거비 다 제외한 것. 그러니까 임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임금 인플레이션 꺾이긴 했지만 고개를 약간 숙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잖아요. 네네. 근원 물가 지금 2%까지 내려오는데 하세월이잖아요. 이게 시간 많이 걸려요. 잘못하면 영원히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연준이 대응을 띠라게 하면 아 그래요? 네, 띨하게? 네. 아, 좀 무슨 영어인 줄 알았어요. 속된 표현이죠. 띠라게 할 가능성이 많죠. 예, 아 그래요? 잘못한 지금까지 띠랬으니까. 예, 잘못 대응하면 근원 물가가 거의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악담이라 죄송하지만 아침부터. 네, 그럴 때는 좀 우리가 알아듣기.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띠라게 하면 알아듣는데 박사님 같은 분은 띠라게 하면 띠? 띵? 뭐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띨띨하게 뭐 이렇게 이제 하시면 초등학교 때 했었던 말이에요. 예, 명확하게 저희가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인데요. 네.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복지 비용이라든지 뭐 종업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지원까지 다 포함한 비용입니다. 이게 과거 평균까지 내려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 보이죠. 시간당 임금이고요. 방향성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물가 안 내려가고요. 네, 임금도 뭐 방향은 정했지만 잘 안 내려가고 있고요. 근데 주가는 달리는 이유가 그럼 도대체 뭡니까? 뭐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못 보는 펀더멘탈이 있거나 두 번째는 거품을 만들고 있거나. 지금 네. 또 거품을 만들 수도 있고. 저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좀 비겁하죠. 네. 둘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본 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잖아요. 저희가 시대적으로. 거기에서 AI라는 게 어느 정도 기업들의 이익을 뒷받침하고 확장성이 있을 건지 그리고 이게 얼만큼 빨리 보급될지 산업 현장, 소비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조금 뭐 여러 가지 정보는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때,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라든지 기술 상품이 나올 때 이 확장성과 그 확장의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터넷 시대에도 그랬고 뭐 그뿐만입니까? 뭐 예전에도 뭐 자동차라든지 뭐 컬러 텔레비전이라든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비싼데 뭐 사람들이 야 이거 보급되려면 한 10년 걸려 이랬잖아요. 컬러 TV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 다음에 일례로 뭐 휴대폰도 야 휴대폰 1인 1 휴대폰 되는데 한 30년 걸려. 네, 뭐 회사 사장님이나 뭐 원래 무전기 같이 굉장히 큰 카폰 이 드라마에서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새로운 혁신 상품이 보급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AI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거품기미가 있어요. 너무 쏠렸어요. 너무 쏠려서 오늘부터 꺾여도 할 말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쏠렸다는 게 그 몇몇 기업들의 지금 주가를 설명하는 S&P 500의 어쨌든 주가를 설명하는 능력이 지금 6개나 7개 종목에 압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뭐 재미있는 차트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계산한 것은 아니고 이게 보시면은 314 리서치라는 데서 이제 전망한 건데 S&P 500이 500개 기업이지 않습니까? 500개 기업 중에서 상위 시총 10개 종목이 지금 32% 올랐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 그러니까 100에서 132까지 올라온 거고요. 5월 17일 현재. 그다음에 나머지 490개 종목은 지금 거의 제자리입니다. 플랫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2022년이나 2021년도로 이렇게 차트를 쭉 늘려보면 전혀 반대 방향으로 될 것 같은데. 상위 10% 걔네만 떨어졌어요. 상위 10개 종목이 훨씬 많이 떨어졌죠. 그 전에 2000년 닷컴 버블을 만들 때 바로 이런 현상이었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석,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 분석가들이 2000년 닷컴 버블에 버금가는 쏠림 현상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악담을 그 퍼붓고 의견에는 있습니다. 저 박사님은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 빠지는 건 동의. 빠져서 주가가 전저점을 테스트할 것이라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동의. 하지만 닷컴 버블과 같은 그러한 거품은 아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뭐 PER 뭐 포워드로 뭐 160배를 제외하면
한 두어 개 종목, 한두 개 종목을 제외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섹터의 S&P 500의 IT 섹터의 PR이 한 23배밖에 안 되거든요. 버블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네. 아마 조금 낮은 것들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조금 빼면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거 빼면 그렇게 거품이 아닙니다. 시장이. 예. 그러니까 뭐 돈을 잘 버는 거죠, 이 회사들이. 예. 근데 시장은 지금 쏠려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 결국에는 한 번은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수급적인 논리로. 예.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관련된 악재가 조그마한 악재가 크랙이죠. 악재가 조그만 악재가 터지면 그걸로 인해서 조금 전체 시장이 쏠렸던 것들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근데 저 기업이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대응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나머지 S&P를 구성하고 있는 전통 제조업이라는 전통 서비스업에 비해서 너무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를 경기 좋아질 것 같으니까 좋은 인력을 쭉 뽑았다가 경기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작년부터 계속 레이오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비용이라는 게 고정비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저 건물들이 좀 있고 뭐 공간이 있습니다만 이제 뭐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재료비라는 게 거의 의미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야, 저 회사들이 버블 붕괴가 돼가지고 박살이 나는 그 국면은 도대체 뭘까? 근데 저 회사들은 또 글로벌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네이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네이버마저도 실제하고 있고. 글로벌 독점이고 독점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시스템을 갖고 있고. 시스템을 갖고 있고 뭐 사업의 핵심 인프라를 지금 소유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술력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금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10년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불안할수록 애들이 사실은 은행이에요. 돈이 많아서 안전자산 비슷하게 안전자산이죠. 성장주인데 안전자산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침체를 딛고 만약에 내년부터 좋아진다. 그러면 또 얘네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물론 이제 자동차라든지 기타 뭐 IT 내구재도 있지만 얘네들이 뒤처지고 뭐 과거처럼 시클리칼이라든지 산업재해 뭐 이런 쪽이 더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보다는 얘네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세이프하다는 거죠. 안전하다, 안전판이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주가로. 이 10개 종목들이. 소수 빅테크의 전망들이 실제로 분기별 이 기업 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시면 S&P 500 전체고요. 오른쪽에 상단이 임의 소비재. 임의 소비재 뭐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애플도 임의 소비재일 겁니다. 이런 애들이 나쁘지 않잖아요. 부정적인 비율은 줄고 긍정적인 비율은 늘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에 또 많죠. 그 테크 기업들이. 그리고 IT 부정적 비율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닝은 전체적으로 주춤한데 주춤한 가운데서 이들 시가총액 상위 잘 달리는 애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양호하다. 그러니까 경기와 물가는 잘 모르겠고 그건 됐고 그래 그거는 뭐 천천히 움직일 거야. 물가도 이제 천천히 잡힐 거고 경기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나쁘진 않아 현재까지는. 근데 돈은 많아 현재. 그러니까 사실은 그 틈을 이 빅테크들이 치고 올라간 거죠. AI라는 이제 트리거로. 그래서 IT 섹터의 기업 이익 신뢰 지수를 보시면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장기 평균선보다 위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신뢰를 깰 만큼 IT 기업이 이익이 부러져서 이쪽은 다 버려야 돼. 이럴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공포 심리를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게임을 즐길 만한 그러한 판은 기본적인 판은 깔려 있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내년도 이익 전망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조정을 안 했잖아요. 내년도에는 좋을 거야. 내년도 경기 나쁘지 않아. 그리고 기업 이익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2024년 전망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한 $225 보고 있잖아요. 이게 2023년입니다. 네. 2023년은 뭐 지금 거의 다 갔잖아요. 하반기 남아 있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핵심 빅테크 업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양호하고 실망감이 적은 상태,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 거기서 AI라는 트리거가 네네. 겹치면서 2024년도에는 어차피 이렇게 갈 텐데 땡겨서 2024년을 땡겨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나갔어. 너무 쏠림이 커. 네. 그래서 한번 기술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고 그런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면 네. 또 시장은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쏠림이 문제가 되는 게 네. 별로 돈도 못 버는 애들이 열정목이 갑자기 막 돈이 많이 몰려갖고 주가가 막 떠버리면 그건 이제 한번 거품이니까 이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도 근데 그 회사들이 엄청 잘 벌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주가도 잘 가요. 사실 그러면 별 문제 없는 거 같은데 그냥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돈 잘 버는 회사에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 밸류에이션이 문제인데 밸류에이션도 사실 부담이 별로 없는 네.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정프로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럴 근데 때 네. 정치적인 규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지금 유럽도 AI 뭐 규제법 뭐 이런 것들을 어제 뉴스 보니까 나왔고요.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시장은 묘한 게 쏠리면 한번 조금 그 상처를 입어요. 예,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버블 상태에서의 그 버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 조정일 거다. 저는 조정이 와도 기술적 조정일 거고, 그런 기술적 조정이 와야 오히려 이 빅테크들이 더 롱런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달려버리면 그냥 거품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희한한 게 거품이 일어날 때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97년부터 사실은 거품 기미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99년에는 완연한 거품이었잖아요. 테크들이. 그때는, IT. 네, 네. 네. 근데 처음으로 99년 말에 거품 얘기가 나왔어요. 거품 얘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토니 파킨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뭐 방송에 나와서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캔 피셔가 거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거품인 당시에는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야 거품이죠. 자, 지금을 나중엔 또 어떻게 지나고 나서 기억도 할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 자체를 130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연구들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어떻죠? 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들어가서. 위즈덤 칼리지 패밀리 에디션. 부모가 먼저 학습하고 아이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달 부모 수업.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엄선된 세상,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5월 가정의 달 한정으로 만나보세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제주 우도 여행. 50만 원 상당의 유러피안 힐링 리조트 폰데르트 힐즈 숙박권과 폰데르트 바서파크 입장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한정 프로모션이 종료되기 전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